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감박사 TV의 조길남 교사입니다. 오늘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죠. 근로자의 날에 정말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근로자였고 지금도 근로자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루틴으로 하는 거죠.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스트레칭부터 모관 운동부터 기존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가장 급한 일부터 하는 거니까 어제 제가 저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 용문사 산나물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이 용문에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산나물을 비롯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사다가 이렇게 제가 스스로 다 해 먹습니다. 거의 사 먹지 않는 그런 루틴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달래 있지 않습니까? 달래가 있어서 아침에 이제 어제 달래를 씻어놨고 달래 김치를 담았습니다. 뭐 간단하게 합니다. 저는 뭐 많이 뭘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지 않아요. 멸치 액젓만 넣어도 물론 이제 좀 좋은 유기농 멸치 액젓입니다. 많이 안 먹기 때문에 멸치 액젓에다가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고춧가루 넣고요, 마늘 넣고 양파 넣고 끝입니다. 간단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밑반찬으로 둘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간을 좀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랬고 이제 어제 또 사온 것들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하니까 또 아침 시간이 금방 또 한 시간이 올라다니 이제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또한 암 관련 내용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암이 하도로 등장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묻고 질문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걸 다 소화해 줄 수는 없으므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즐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제 이제 용문사 그 산나물 축제를 가게 된 게 계기가 새벽에 제가 용문산을 갑니다. 용문산에 맨발 걷기를 하러 가는 이유는 거기 계곡물이 아주 빵빵해요. 그리고 계곡이 아름답습니다. 그럼 계곡에서는 음이온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산길이 숲속길이기 때문에 기분이 어디를 걷는 것보다 굉장히 기분도 좋고 탁월하고 재미있고 좋습니다. 제대 그림 보이시죠? 이게 이승이라는 세계적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실외 그림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가 작품을 이제 사줘서 그림 그 그림 저기를 하죠. 제가 그림으로 전시 기획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오드리 헵번도 지금 실위에 그려진 그림이 아마 보이실 텐데요. 그림 작업은 제가 2000년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그 유럽 미술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교사들 그 저기 연수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기회는 잡거든요. 기회를 잘 잡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연수를 이제 바로 신청해서 저희 아이가 그때 이제 어렸었죠. 작은 아이가 아직 뭐 3살 이 정도 됐을 것 같고요. 큰애도 7살 정도 됐겠죠. 시댁에서 봐주셨습니다. 또 남편도 봐주고 그래가지고서 유럽 미술관 기행을 이주원 선생님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주원 유럽 미술관 기행 3권의 책을 내서 인류학 스타덤에 올랐죠. 교육방송의 1위의 스타입니다. 그리고 학고제 관장을 하고 지금은 어디 교수님으로 가 계신가요? 근황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그때 그 이주원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유럽 미술관 기행을 갔는데 저희는 딴 데 한 군데도 안 가고 미술 앞에서 작품 앞에서 그 이주원 선생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우리가 미술을 접했더라면 제가 화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재밌더라고요. 작품 한 개를 두고서 미술사부터 엮어가지고 이제 작품을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 정말 우리는 화가가 될 게 아니라 미술 교육이라 하면 관객이 되는 거거든요. 미술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가져와서 그 즐기면서 예술을 이제 즐기면서 삶을 살게 될 때는 정말 그 좀 쉬면서
즐겁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취미 중에 하나가 인사동 미술관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사동이 저희 집에서 가깝고 학교에서 가깝고 교통편이 전 좋은 곳으로 언제나 갑니다. 쉽게 일을 합니다. 수월하게 그 수월성을 저는 가장 높이 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지금 달래김치도 그냥 5분 만에 뚝딱뚝딱 담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이 쉽니다. 나머지 시간은 놀거나 자거나 먹거나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글놀이를 제일 좋아하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노동자의 날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감사일기 또 3편을 쓰고요. 명상하고 그 다음에 그림책 놀이하기 때문에 그림책 놀이를 이번에는 제가 저자가 되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쪽씩 그림책을 쓴 이유는 제가 그림책도 또 거의 30년이 넘는 세월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어하듯이 10년만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파트에 그 30년의 경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관객으로서입니다. 그리고 기획자로서 그림을 이제 굉장히 많이 보러 갔고 그 다음에 젊은 화가들이 아주 그 재주 있는 화가들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 화가들에게 제가 한 선행은 시를 써주었어요. 그리고 그 작품을 보고서 이제 제가 영감이 떠오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즐겁고 재미난 교제를 언제나 저는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굉장히 소통이 원활한 그런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마도 욕심이 없이 다 그냥 들어주는데 제가 좀 강합니다.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드립니다. 화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떨 때 어떤 작품에서 당신의 영감을 얻습니까? 뭐 그리고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갔을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궁금한 파트. 이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는 무수한 세월을 담아냈거든요. 그 작가의 노력을 저는 100% 인정하기 때문에 침묵을 택합니다. 그리고 작가한테 이제 정확하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시를 써주고 인스타에 게재를 해주고 그때는 이제 인스타 블로그였죠. 인스타보단 블로그에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언제나 윈윈하는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함께한 암 환자 중에서 유방암인데 그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심리 상태가. 제가 그걸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유방암 초기이긴 하지만 수술을 하고 싶은 마음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5대5로 자고 나면 이랬다. 또 그 다음날 이랬다. 그냥 시간 단위로 아마 마음이 달라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5학년하고 그 중3 아이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보다 더 힘들 겁니다. 아마도. 저는 그래도 두 아이가 일단은 사회인으로서 자기 밥벌이가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에 남아있는 건 두 아이하고 우리 어머니가 가장 힘드시지 않을까. 특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들을 딸 넷에 저희가 아들 하나인 집안인데 그 아들 하나를 48에 제 남동생이 갔습니다. 2살 차인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하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오늘 식사를 안 하시고 소주만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병이 오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만약 먼저 간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남동생이 죽고도 그랬고 그다음 제가 전신화상을 7개월에 입었다고 얘기했죠. 여기 화상이 있고요. 팔 여기 화상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가슴 화상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3년을 고생을 하신 거죠. 생후 7개월에 그 호롱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에 됐기 때문에 어머니는 3년 동안 저를 이제 막 그 엉망진창이 됐죠. 집안이 사실은 아기 한 명이 다침으로 인해서 뭐 아기가 먹지도 못하고 계속 하루 종일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이 아파가지고 그 집안은 뭐 많이 힘든 상황이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에 대한 좀 애착이 강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책만 좋아하고 외모 이런 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공부를 잘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죠. 그 당시에 어머니가 지금 88세시니까 그때는 여자들 안 가르쳤어요. 어머니는 굉장히 좋은 그 가정 환경이셨는데 그래서 어머니 그 못 배운 거에 대한 어머니가 한이 있으셔서 자식 중에서 예쁜 자식은 공부하는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할래야 잘한 게 아니라 책을 읽어놓으면 일단 이해력하고 가고 그 독해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책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놀이의 도구예요. 하나의 놀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축구라든가 농구나 똑같은 겁니다. 책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뭐 그걸 우상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 책이라 하면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시장에서도 배울 수 있거든요. 전 시장을 자주 갑니다. 힘들고 그럴 때 시장을 가고 그다음 거리를 많이 걸어요. 그러면 거리의 사람들을 걷다 보면 아 풍경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풍경이고 경치도 풍경이고 이렇게 거기에서 배우는 게 저는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책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그래서 이제 힘들 때는 저는 무조건 나가버립니다. 잠바를 챙겨 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걷고 또 걷고 걷다 보면은 제 시야를 거쳐가는 모든 물건이 저는 그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통해서 그 상상을 하고 공상을 하고 그럼 이제 창의력이 생기는 거죠. 상상의 힘, 공상의 힘으로 모든 그 인간의 두뇌는 활성화된다고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고력이 이제 굉장히 그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주도 능력 학습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탁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찍이 이제 제가 아프니까 아마도 거기서 연유한 것 같습니다. 7개월에 그 흉터 화상을 전신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겁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잘 못 지켰지 않습니까? 지켜줄 줄 알았던 그 부모가 나를 못 지킴으로 해서 불안 심리가 저는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다 밖에 나가서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놀고 그러는데 저는 엄마 곁을 맴돌았어요. 엄마 곁을 맴돌고 엄마를 떠나질 않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 제가 없으면. 왜냐하면 너무 힘든 그런 그 생활을 어머니는 챙겨내셔야 됐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아주 다부진 여장부셔서 모든 재산을 엄마가 이제 일구셨어요. 그러니까 학벌은 어디까지나 전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 어머니 보시니까. 어머니는 선한 영향력을 언제나 주셨거든요. 같은 그 형제들이 우리 집에 와서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더부살이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래서 쌀을 뭐 한 가만인가요? 그거를 뭐 거의 뭐 한 달에 쌀이 뭐 세 가만이 두세 가만이 들어가셨고 김치를 매일 담그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은아버지 가족을 다 먹이셨고 작은아버지가 좀 불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집도 사드리고 그랬고 또 오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랬죠. 어쨌든 그래서 사촌 오빠인데 엄마가 결혼 시집을 왔더니 그 제가 시누이가 놔두고 간 그 4학년 된 그 아들이 있었대요, 오빠가. 그래서 엄마가 아들로 삼아가지고 뭐 예쁘게 길렀죠, 오빠가. 오빠를 예쁘게 길렀고 서울에 우리가 오니까 오빠가 바로 따라와가지고 우리 집 옆에서 이제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뭐 다 챙겼죠, 음식을. 이런저런 것들을. 엄마 목포분이시라 음식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암이라 함은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왔나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한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쉼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 쉬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는 암으로 가게 됩니다. 먹는 거는 저는 제가 다 해먹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외식을 주로 하지 않았고 식물성으로 거의 야채, 과일식 위주로 해먹었죠. 근데 고기는 원래 선천적으로 좀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제 먹었고 그러니까 체력이 딸리죠. 고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에너지는 바닥이 날 때까지 저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보러 가서 계속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 사고력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할 점입니다. 쉴 때 쉬어야 되고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어야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거기에 못 따라갑니다. 제가 원하는 인간상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안 되니까 저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전 타인한테는 그 굉장히 많이 구멍이 숭숭 뚫리게 인간관계를 하는데 제 자신에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칼날을
완전히 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암 한우 그 친구는 이제 40대밖에 안 되는데 불과. 근데 그 어린 두 아이를 놓고 간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연락이 오는데 두 아이가 나가지도 않고 게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또 먹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잘 먹어야 된다는 뭐 그런 암 관련 책을 읽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무거나는 먹을 수는 없고 거기다가 뭘 하자니 기운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마음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생활은 아무 악순환이 없는데 아이들은 가장 정상적으로 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친구들이 게임 좋아하고 그러니까 또래 집단에서 그 배제되면 안 되잖아. 그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걔는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3의 그냥 건전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에 그럼 뭐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니까 걔가 하는 게임은 뻔하죠. 제가 안 봐도. 뭐 노래를 듣거나 노래를 통해서 이제 하는 뭐 게임 놀이도 있고, 그 다음 아이템을 산다거나, 내지는 친구들과의 소통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공터에서 공기놀이 하고 그 다음에 핀치기 하고 그 다음 딱지치기 하고 놀았듯이 이 아이들은 놀이터가 어디가 되어버렸냐면 스마트 공간이거든요. 스마트폰. 이거 그 다음에 인터넷 공간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또래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그 또래 문화일 뿐인 거지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는 쓸데없는 걱정들을 계속 하는 거죠. 왜?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없다라고 가정을 갑자기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암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초기든 말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단 내 몸에 암이 퍼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암세포는 굉장히 생존력이 강합니다. 다른 정상세포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암이 내 몸을 그 암 환자라는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죽는 그날까지 조심하는 거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 중압감이 있는 거죠. 일단 삶에 있어서. 그런데 저 두 녀석이 저렇게 어제 일요일인데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속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맛있는 것도 못 만들어주고 이런 무능한 엄마가 되어 살아서 뭐 하는가. 그 결국 정신적으로 스스로에게 굉장히 안 좋은 거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케어를 해줬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좋다. 잘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누구나가 다 불안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고 놀고 놀아라. 대신에 밖으로 나가서 상쾌한 공기를 좀 쐬고 와라. 그래서 일단은 만들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너무 잘해 먹으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 유기농으로 된 햇반을 사오든가 아니면 음식을 시켜 먹어라. 그리고 요즘은 음식이 좋은 음식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야 샤브샤브 같은 경우는 야채가 듬뿍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샤브샤브 좀 먹으러 가든가 애들 데리고서. 그래서 이제 갔는데 큰애는 이제 안 간다는 거죠. 중3 녀석은 게임이 더 재밌으니까. 그리고 이제 작은 애 데리고 샤브샤브 먹고 왔는가 봐요. 기분이 좀 나아졌죠. 왜냐하면 체력이 딸리면 사람은 기분이 다운되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어서 이렇게 리셋되어져서 이제 기분이 훨씬 좋아져가지고 돼서 오늘 새벽에는 이제 한강을 걸었다고. 한강 맨발로 그 사진을 넣었더라고요. 아, 그럼 저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유방암 환우가 이렇게 맨발 걷기를 이제 시작을 했으면 한 번 시작이 어렵지 거기서 이제 기쁨을 느끼면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내려놓으라고. 모두 내려놓고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을 해라. 그리고 그 두 아이는 어머니가 굉장히 착하고 훌륭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책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내 아이를 내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두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즐겁고 재미난 환경을 또 이렇게 만들어줘라. 엄마가 찡찡찡 되는 엄마보다는 짤랄랄랄랄라 노래를 하면서 하루 일상을 시작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 같은 경우 스스로 살아내는 그런 자생력이 대단한 게 아이들이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금방 찡찡대다가도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은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이겨나가는 힘이 어른보다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일깨워 준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이제 그 맨발 걷기를 하면서 스스로의 루틴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암 환자가 일단 한번 됐으면은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하루의 루틴이 황토 숯가마를 갑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참수시죠. 제가 보면서 불을 보면서 거기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그 불을 쬐면서 담소를 나누죠. 그럼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암 환자들이 많이 오셔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그럼 이제 그분들의 경험담은 결국 한 권의 책이거든요. 꼭 책에서만 읽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고 그분한테 저도 그분에게 이제 도움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산 맨발 걷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시간이 건강 챙기는 대로 다 가버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쉴 수 있으니까 행복하고 좋지 않습니까? 자,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감TV 박사의 조길남이었습니다. 자, 해피